이진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의 유래라든가 인디안의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나 민족 혹은 종교 자기들의 아전인수격으로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싹 없애버리고 유명한 인사들의 강연 내용이나 논문이나 혹은 뉴스 보도됐던 거나 이런 것들로만 줄여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인디언의 유래, 이거는 지금 DNA 자료 이전에 이제 그 DNA와 상관없이 이제 판별해보는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언제부터 이 지구에 살게 되었느냐 하는 거, 이런 문제인데, 여러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학자들이, 3명의 학자들이 뭘 갖고 조사를 했냐면은, DNA 이전에는 그 이빨의 형태라든가 혹은 그 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결론이 아시아 쪽이 아프리카보다 먼저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아프리카가 인류 시작이 됐고 이것이 아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 배경이 붙어 있었다는 거 같고 안 그러면은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 위를 걸어서 걷는다든가 그 다음에 해빙이 됐을 때는 빙하기가 지나고 해빙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안의 종교와 문속에서 보면은 인디안 마을에 가면 장승들이 있는데 이 장승들이 토템 숭배에서 연루된 것인데 고음 특히 이제 고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토속 신앙이 있었다 하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화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인디안들의 마을에 있는 장성들인데 우리 장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미 앤소니성의 장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낚시바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개 껍질 2만 개가 놓여 있었고 인디안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편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을에서는 70여 켤레의 집신이 발견됐습니다. 집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썼던 거죠. 인디언과 한국인의 혈연관계를 또 따져봐도 HLA라는 혈연관계를 조사해봐도 미국의 인디언하고 우리 한국이 100% 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HLA의 내용의 A2나 B62나 C3 같은 이런 것들이 한국인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러나 오직 미국 인디안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집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 저 어릴 때 이거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우리 할머니들 뭡니까 물레 삼배 짜는 거 그거 한번 갔습니까? 그리고 뒤에 그 애기가 그 머리 닦는 우리 머리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고음 정령을 부르기 위해서 할 때 요령 흔들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표석하고 똑같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었다 그랬어요. 북을 치고 정령을 부를 때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었는데 우리의 무당하고 비교해 보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들 놀이를 또 보면은 실뜨기, 고누, 윷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뜨기는 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혼자서도 이렇게 발가락하고 손으로 이렇게 주는 누구나 다 했었죠. 우리 어릴 때 다 했었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할 때는 발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하죠. 이게 인디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고누, 윷놀이 이런 걸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윷놀이판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은 아파치, 남들 아파치라고 하는데 아파치 인디안, 아파치가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골리안 루터하고 한국인 이건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아가지고 원주민들 특히 몽골리안 루터 보면은 그 근처에 아메리카까지 쭉 이어지는 이 루트 속에 보면은 고산지대에는 전부 인디언 황인종이고 우리 민족과 똑같고 그 다음 풍습이나 모든 언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그런 게 많이 발현되어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민족하고 같을까? 그 의문이 몇 년 후에 풀렸는데 시베리아 베링해를 과거에는 육지가 돼가지고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가지고 아라스카를 거쳐서 북미, 중남미로 이동해가지고 에스키모나 인디오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그 이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뿌리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혹한지대, 고산지대에서 동락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삶을 고수한 원주민들이 이 루트 곳곳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수만 년 전 한국이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역시 피는 물보다 작은다. 뭐 부탄이나 미얀마 뭐 이런 곳 요소 오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흔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양 사람들의 연구가 아닌 우리 한국 사람이 주체가 돼서 여기 통해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원주민들이 건너갔을 때 빙하기 때에 건너가게 됐는데 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대륙이 붙어 있었는지 하는 것을 빙하기를 연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약 2억 년 전인데요. 이게 유라시아 대륙하고 사우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이게 붙어 있네요.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서히 벌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도 이 북미 대륙이 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손가락이 자라는 속도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 아니고 손톱이죠. 여기에 빙하기 과거에 있었던 몇 차례 빙하기가 왔던 그 모습입니다. 이거 좋은 자료입니다. 네. 여기 이제 빙하기가 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빙하가 덮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베링해는 이 빙하가 별로 덮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빙하가 얼어붙으면서 물을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낮아진 거죠. 이 보면은 북미 대륙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빙하가 풀리면서 빙하기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계통을 통해서 이 인류들이 이동한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빙하기에 두 대륙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얼음이 얼어있는, 강이 얼어붙은, 이 동영상인데 잘 안 보세요. 그거 좋은 자료인데. 예, 동영상인데 잘 안 보세요. 이게, 예. 이렇게 해서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두 대륙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위에 하얀 부분은 지금 빙하입니다. 빙하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옆에 갈색이 아닙니다. 초록색 말고 진한색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빙하 얼음이 얼으니까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육지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예, 육지로 드러난 부분인데, 그게 보면 베링 해협은 보면 완전히 육지로 되어 있죠. 네, 이쪽이 베링 있지 않습니까? 육지로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죠. 예, 이게 빙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내가 찍었던 건데, 이게. 어제 밤에 최종 작업해서 찍었던 건데, 제가 어제 12시 넘어가지고, 어제 그거부터 얘기해야겠네. 앞에서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 내가 자료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의문스러워가지고, 길에다가 이게 노트북을 펴놓고, 그래서 다시 켜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USB에다가 옮겨놨는데, 집에 가가지고 12시 넘어서 작업을 하다가 캄캄한 바람, 우리 식구들 깨우지 않기 위해서 불 끄고 했어요. 불 끄고 하다가 이게 꼽다가 말이죠. 이게 헤드폰을 꼽다가 엉뚱한 곳에 꼽아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이 전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때 USB에 심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라낸 부분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오늘 그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리게 됐는데, 그것을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게 인류의 이동 루트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빙하기에 물이 줄어든 물에 의해서 육지로 변한 부분이 연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이걸 넘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네, 이동도 세 차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여기에서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것도 최종적으로 지금 끌어냈던 부분인데, 이게 뭡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뿐만 아니고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잉카 문명까지 연결된다는 거, 이거 잘라버리는데, 이게 너무. 지난번에 그냥 했던 데서.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인류의 이동을 DNA 분석을 통해서 인류의 이동을 조명해 본 것입니다. 그 인류의 기후는 아프리카 단일 지역, 이게 여러 가지 지역 뭐 이야기를 하고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단일 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까지인데 뇌 용적이 450cc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하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의 인류 이동의 경로입니다. 알타이 민족이 우리의 원류가 되겠는데요. 알타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되고 그 다음에 북미까지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년경에 추위를 피해서 동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일부는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그 일부는 또 만주, 연해주, 한반도, 북부 등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이동 경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NA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mtDNA가 되겠죠. mtDNA는 미토콘드리아로, 이건 이제 여자 계통이죠. 여자. 미토콘드리아는 여자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것은 아무리 어떤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교절이 있어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모계로 따져보는 그 인류 이동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A인이, B인이, A인이 이렇게 영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조상입니다. 한 조상. 그 조상의 루트가 이렇게 쭉. 저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2부에 7달들을 해서 번역된 몇 년 됐어요. 네. 네. 네, 요걸 딱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하프로 DNA, 하프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Y형 색채, 이거는 이제 북의 남자에서 이어지는 그런 건데, Y형 색채가 모두가 똑같은데, 하나나 그게 1%나 2%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는 인종 간에. 그래서 이 차이를 추적해가지고, 조상을 따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Y 하프로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마크라는 이 부분이 하나 1% 내지 2%의 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프로는 이게 이름이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M 우리 물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찾았구나. 네. 자, 이 자료에서 보면은 인류의 이동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알파이
알파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북미 인디안이 됐습니다. 인디안 여기 멕시코,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고 여기 알래스카 이렇게 해서 쭉 그 인디안들이 있고 이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우리 쪽이죠. 우리 쪽에 해서 한국이 어디냐면 KRE 이게 한국이고 저 일본이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예. 혹시 이 논문 찾으셨습니까? 전체 논문. 예. 예, 좋습니다. 이거 아주 핵심입니다. 예. 그래 이거하고 이 그림과 연관지어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이 알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이제 남아시아 인디안, 툰드라, 멘치 원주민, 한국, 남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일본, 티베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북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이동 경로가 이렇게 지도가 그려진 것입니다. 이홍비 박사님의 예, 그분이 좀 한국인의 기원 그 책 쓴 사람. 네. 특히 여기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시계가 이게 우리 원류라고 아니에요. 이 시계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인들이 유전자로 본 그 조상들입니다. 일본 옛날에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하네요. 그래서 동해가 생긴 지가 2000만 년밖에 안 돼요. 일본인의 조상들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하블로 타입의 각 계통의 이동 경로가 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7%, 한국인이 4%가 있다. 그 다음에 M7은 이렇게 올라갔고, G, D, B, M9, F, M8A, A. 자, 여기서 보면은, 한국인이 여기에 이 정도인데, 여기에 조금 보라색 계통이 이제 알타이 계통에서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북미 인디안에게도 이렇게 흘러간 것이 보이죠. 이게 바로 하블로프 그룹 C를 가지고 분석한 그림입니다. 더구나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G인가 될 건데 거기 보면은 완전히 북미 쪽으로 많이 가 있죠. C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 아마 아담과 이브가 아닌가 싶은데요.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에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해서 분석한 인류의 이동 경로입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거죠. 몽골족.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미국 인디언들이 유럽인이 미국에 오기 이전에
그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그 도자기, 예, 미국 민브레스 재단이 이걸 뿌리가 어딘가 찾아서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네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어느 쪽인지 이걸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한국으로 결정해서 한국에 넘기게 됐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경기도 그 지사한테 실제로 넘겨줬는데, 이걸 넘겨주면서 여기에 대표 학자이신 르블랑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 아시아에서 북미로 간 종족이 다시 희양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북미 인류의 그 원료를 우리 한국으로 본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45점의 토기를 기증을 했는데, 아까 이 모습들이 그게 있는 것들이죠. 그 박물관에 보면은 이걸 열람할 수가 있고, 이분이 넘기면서 한 유명한 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명에서 설명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 토기 속에 들어있는 DNA를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외국인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의 힘으로 DNA 분석을 해서 이 우리의 뿌리 원료 아메리카와 우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 손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지금 서호주에 참사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미국 가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몽골 가죠. 이게 뭡니까? 서호주는 옛날에 우리 한국하고 붙어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는 미국은 우리 민족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원료 원시조인 몽골까지 금년에 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셨을 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멘트 해드렸는데 아주 일찍 올라갔었어요. 완전히 좋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게 그러면서도 야 이거 뭐 한강고기 이후 비슷한 이야기하고 우리 거 너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인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세계 지도를 간단히 그린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쪽에 내리가 아프리카 있다든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요,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주머니처럼 붙어 있어요. 자 이거 나면 여러분 조금만 살펴볼 생각해도 이렇게 쭉 가면서 이쪽은 구스키 시대나 지금이나 인구 밀도가 희박해요. 이쪽은. 네. 근데 다행히 여기 우리가 몽골 우리가 두 번 갔잖아요. 몽골 가면 많은데 이쪽은 이건 진짜 이렇게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원만해요. 이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그럼 누가 상위도 이쪽으로 자루처럼 모이게 돼 있어 사람이 인류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쭉 한 4, 5만 년 전에 이렇게 시대를 통과하다가 이런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고인돌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보수지에.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고인돌이 그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구가 구석기 시대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어떤 인류의 소스가 되는 거죠. 어디로? 학산에 갈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큐멘터리 쪽 보면 이게 좀 가상이 아닌가 할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인구 밀도를 따져보세요. 이쪽에. 예. 이쪽에 타이가지 됩니다. 거의 인구가 희박해요. 예. 근데 한반도는 아주 온난한 지대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면서 이쪽에 많이 인구가 밀집됐다면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하면서 아마 여기 가서 하면 충분히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체 이야기들이 같은 맥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잘 하나 더 추가하세요. 뭐가 있냐면 바로 아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면 우리나라 탐험대가 베링해를 걷는 게 나왔어요. 혹시 그 뉴스 알아요? 예. 그거 유심 보셔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베링해 그쪽 그 알래스카 쪽에 그쪽에 저 담당자들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베링해를 탐험가 걷는 팀이 세계적으로 우리 팀까지가 3팀밖에 없대요. 근데 엄밀하게 두 팀은 베링해를 그게 완전히 건넜다고 할 수 없대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 팀만이 그 베링해를 건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대요.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발표했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한번 이쪽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바로 우리 후예가 바로 우리가 미국 학사 가기 바로 한 일주일 보름 전에 이거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걸. 이 문화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가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미국 탐사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중화 그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한가의 근원지를 만약에 미국 탐험가가 탐색했다면 중원에 있는 젊은이들 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네, 그래갖고 급격히 그 탐험대가 조직돼갖고 그 선취권을 안 빼.